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자유낙하 운동에서 중력 가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제거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 금방 알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테니스공이 있는데, 이 테니스공을 물체라고 할게요. 이런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물체를 놓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가는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제권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쪽에 실험 장비가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는 현대 장비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쪽 끝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끝에다가 이런 쇠구슬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쪽에 패드에다가 쇠구슬이 떨어지면서 여기 이동 거리를 통과하는 시간을 여기 있는 포트게이트 타이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갈릴레이 시대, 갈릴레이는 도대체 어떻게 중력 가속도를 측정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포트게이터 타이머라고 하는 이런 현대식 장비를 이용을 해서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갈릴레이 때는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또는 여기를 좀 더 정교한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1초마다 얼마큼 떨어져 내려가나 하는 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듯이 갈릴레이 시대에는 이런 현대적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도 갈릴레이는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갈릴레이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냐면 경사면을 이용을 했어요. 경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수평면을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사면을 이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가 그 시간당 지나가는 거리를 측정을 해서 거리를 1초마다 내려가는 위치를 표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 실험을 반복을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간상으로 떨어지는 건 어떻게 위치를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경사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위치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떨어지는 속도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갈릴레이가 만들어낸 경사면으로도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또 하나 우리가 현대 장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전에 실험을 했던 에어트랙을 이용해서 마찰을 없애고, 그리고 바로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좀 더 단순한 실험이 있어요. 단순한 실험은 우리가 진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진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단진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가 똑딱똑딱 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물론 이 운동은 복원력을 받고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단진자 운동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주기를 측정을 해서 중력 가속도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을 측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혹시 실험을 해서 중력 가속도 측정해 본 학생이 있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차가 오차가 크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중력 가속도는 지금 값을 얼마로 알고 있어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기호는 스몰 g로 쓰죠. 그렇죠? 소문자 g로 쓰고, 그리고 값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9.80, 일반적으로 9.8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미터 퍼 초의 제곱이 되는 거죠. 가속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실험의 목적에 맞게 한번 목적부터 다시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직접 한번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종합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부터 다시 한번 논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실험 목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밀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실험 목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틀림없이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길 테고, 그러면 우리는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가속도를 측정을 해서 지구가 당기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장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물체가
그러니까 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을 포토게이트 타이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험 장비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여기가 이제 스탠드라고 하는 지지대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홀딩 장치가 있어요. 무엇을 홀딩하는 거냐면 강체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 작은 쇠구슬을 여기 보면은 이런 쇠구슬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자화가 될 수가 있어요. 자석의 성질을 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강체구, 다시 말해서 쇠구슬을 여기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강체구가 떨어져요. 강체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쪽에 타임 오브 패드가 있어요. 타임 오브 패드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강체구가 떨어져서 여기에 딱 하고 닿는 순간 여기에는 포토게이터 타이머라고 하는 게 시간을 정확하게 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한 거리를 할 테고 그때 거리 동안 떨어지는 시간을 할 테니까 이 실험을 몇 번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반복을 해서 우리는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목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은 실험 장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여기 보면은 스탠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탠드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도 보일 텐데 실제 여기를 이렇게 다른 장비를 설치를 안 하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위쪽에 천장이 있어서 약간 기울여서 보여줄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자가 있어요. 줄자가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길이를 편하게 측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저것처럼 이렇게 타임 오브 패드를 설치할 수 있는 이렇게 고정 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테고,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스탠드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타임 오브 패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 실험 장비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모양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 한쪽에 전원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게 포토게이터 타이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정 나사가 있어서 고정 나사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 고정 나사가 있어서 이걸 조여서 여기를 고정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 모양 자체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포토게이터 타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 컨트롤 유닛은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원을 연결할 수가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여기에 다이얼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다이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쪽에 자화되는 이 부분에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자화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화가 돼서 자석의 성질을 띄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혹여 이 쇠구슬하고 요 끝에 있는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 홀딩 장치가 있는데 이 홀딩 장치 이 끝에다가 여기 쇠구슬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자화가 돼가지고 스타트 버튼을 탁 눌러도 이게 안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다이얼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개 홀딩 장치는 좀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전선을 꽂아서 저 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장비를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끝점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 패드까지 떨어질 때에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포토게이터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쇠구슬이 여기에 붙어 있다가 딱 떨어질 때를 여기 있는 포토게이터 타이머로 여기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직추는 뭐냐면 수직추는 여기 쇠구슬이 붙어 있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패드 위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패드에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직추를 이용을 해서 여기 패드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그대로 장착을 하면은 저기에 있는 쇠구슬이 아래쪽 패드에 그냥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수직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쇠구슬이 있어요. 쇠구슬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리학 실험실에 가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쇠구슬 종류가 여기 보면은 조금 쇠구슬이 조금 큰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좀 하나 중간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거는, 쇠구슬이 큰 거는 이쪽에 이렇게 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질량이 무거워서 자석이 당기는 힘보다 이 질량이 무거워서 여기에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붙을 수 있는 조금 작은 쇠구슬을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
큰 쇠구슬보다는 이렇게 큰 쇠구슬보다는 조금 작은 쇠구슬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쇠구슬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따 요만큼의 지름을 재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다 쇠구슬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쇠구슬이 붙어있는 위치를 여기 보면은 여기가 높이의 초기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패드의 위치를 높이의 나중치라고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쇠구슬이 붙어있으면 쇠구슬이 물체니까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D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나중에 그 위치만큼 보정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빼줘야 돼요. 그때 그 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 있는 실험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쪽처럼 한번 설치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관적으로 먼저 해봐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들을 조합해서 이쪽으로 만들면 되겠네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 홀딩 단체 이 윗부분이에요. 거기를 제가 확대를 시켰고, 그리고 이 아래쪽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메인 컨트롤 유닛을 이렇게 따로 두 개만 띄워서 이렇게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놓고 나머지 여기에다가 중요 부분에 이름을 써 놓은 거예요. 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어떤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먼저 했듯이 뭐냐면 여기에 홀딩 단체에 쇠구슬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자화가 돼서 여기에는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스타트 버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는 자석의 성질을 딱 끊고 자석 보고 떨어져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 둘 사이가 자화가 돼서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점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보면은 이거예요. 여기 구슬의 자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메인 컨트롤 유닛의 볼륨을 일단은 최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여기에 보면은 다이얼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다이얼을 돌려서 여기에 볼륨을 최대로 해요. 왜냐면 일단은 자석이 먼저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볼륨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쇠구슬을 여기다 붙여요. 붙여놓고 나서 그리고 볼륨을 서서히 줄여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대 세기에서 볼륨을 서서히 줄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여기에 있던 자석이 볼륨을 서서히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뚝 하고 떨어질 거예요. 바로 그렇죠? 바로 그 위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낮춰서 쇠구슬이 떨어지면 쇠구슬이 떨어질 때보다 조금만 더 높게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구슬이 떨어지면은 그보다 약간 더 크게 해놓으면 자석이 저기에 있는 홀딩 단체에 간신히 붙어 있겠죠. 그렇죠? 간신히 붙어 있다가 스타트 버튼을 탁 누르면 시간 지연 없이 그대로 뚝 떨어질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구슬의 자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주의해 놓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돼요. 왜냐면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 건 실험을 조금이라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험은 우리가 오차를 줄여서 가급적이면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자연에서 벌어지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금방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 부분.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공간상 이동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포트게이터 타이머라고 하는 이 장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트게이터 타이머라고 하는 거에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에어트랙을 설명을 할 때 그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받아봐요. 자, 그러면 여기 포트게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기능만 알면은 여기를 금방 사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은 여기 LED 표시창이 있는 거고, 표시창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
입력 전원이 있고 입력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쪽에 있냐면 옆면에 있어요. 옆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력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답터 전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옆면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는 아래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먼저 입력 채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 하는 거하고 요 그룹하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여기 버튼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에 기능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쪽에 입력 채널 1, 입력 채널 2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언가 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냐면 입력 채널 1에는 처음에 물체가 있는 쪽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이 쇠구슬은 어느 쪽에 있어요? 이 홀딩 장치에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홀딩 장치 쪽에 붙어 있는 쪽을 입력 채널 1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홀딩 장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메인 컨트롤 유닛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인 컨트롤 유닛 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거를 입력 채널 1으로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2는 어떻게 돼요? 입력 채널 2는 물체는 틀림없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패드 위에, 소리 들리죠? 이 패드 위에 떨어질 거예요. 패드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패드가 나중 위치예요. 물체의 나중 위치. 그러니까 패드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전선을 여기에다가 2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1은 물체가 초기 위치 쪽, 그쪽에다 놓고, 그리고 2는 물체의 나중 위치 쪽, 그쪽에 전원부를, 이것도 옆면이에요. 옆면에서 꽂아주면 돼요. 여러분들 보이죠? 옆면에서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여기에 세 가지 이렇게 버튼식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요 내용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측정 선택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보면은 측정 선택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원하는 특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쇠구슬이 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시간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초록 색깔로 되어 있네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타임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타임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 뒤에는 이제 세부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모드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틀림없이 쇠구슬이 위쪽에 붙어있다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가 게이트가 하나, 두 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색깔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보면은 하늘색이네요. 거기를 눌러서 우리는 처음에 누르니까 원 게이트, 그리고 두 번째 펜스가 나오고 세 번째 투 게이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찾아서 우리는 투 게이트 모드를 맞춰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스타트 또는 정지 버튼이 있는데 이게 하는 건 뭐냐면 대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노란 색깔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거기에 이 실험 장비에서는 느낌표가 떠요. 여기에 이렇게 느낌표가 뜨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타트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대기 모드로 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쇠구슬은 어떻게 떨어뜨려요? 쇠구슬은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여기에 있는 메인 컨트롤 유닛을 사용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전선이 조금 어수선하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메인 컨트롤 유닛은 여기에다가 전원을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은 다음에 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위에 있던 쇠구슬이 딱 떨어져서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를 눌러서 쇠구슬이 딱 떨어지면은 이 느낌표가 탁 사라지면서 값이 몇 초 걸렸다라고 하는 게 떠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정확하게 읽냐면 약 한 만분의 1초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0.0000이네요. 0.0000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4단위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교한 장치예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 번만 측정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다시 쇠구슬을 위에다 붙여놓고 또 떨어뜨리면서 몇 번 반복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쇠구슬을 붙이고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스타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것처럼 이렇게 느낌표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저게 시간을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금방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포토게이터 사용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실험 장치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는 크게 봤을 때 4가지 파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분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들은 그 설명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 실험 장비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냐면 메인 컨트롤 유닛, 그리고 홀딩 장치, 그리고 포토게이터 타이머를 설치를 하고 전원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자체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메인 컨트롤 유닛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홀딩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저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포토게이터 타이머는 조금 아까 설명했던 이 장비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보이죠? 이 전선을 여기 보면은 그 바나나 잭으로 꽂는 부분이 있어요. 홀딩 장치에 여기다 꽂아가지고 저 위에다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반대쪽에 있는 거는 여기에 메인 컨트롤 유닛 여기다 꽂으면 돼요. 그런데 메인 컨트롤 유닛에 이렇게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옆에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 꽂아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쪽에 핀이 있어요. 핀 개수가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핀의 개수를 보고 양쪽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핀의 개수가 맞는 쪽으로 꽂으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위쪽이네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갔죠?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포토게이트는 채널이 1, 2 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채널 1, 채널 2를 적절하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채널 1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 공이 초기 위치예요. 그러면 공이 초기 위치는 실제는 저 위인데 저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메인 컨트롤 유닛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깐 여기만 뺄게요. 이렇게 빼놓고 나서 아이고 전선이 많아서 얘가 헷갈리네요. 이쪽은 패드 쪽은 빼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핀 개수가 있어서 금방 구별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번 채널에는 메인 컨트롤 유닛 쪽에서 들어가는 것 쪽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실제 물체는 여기에 있지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여기에는 메인 컨트롤 유닛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포토게이터 타이머에 1번 채널 쪽으로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1번 채널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다 꽂아주면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기 포토게이터 타이머에 채널 2라고 하는 쪽은 어디냐면 타임 오브 패드에다 꽂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은 저 위치에서 떨어져서 아래쪽 패드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쪽 패드 쪽에서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력부를 바로 여기에다가 2번째 채널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 시작점과 끝점을 떨어지는 시간을 여기에 있는 포토게이터 타임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타임 오브 패드. 이건 뭐냐면 공이 적절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여기 타임 오브 패드라고 하는 여기에 위치를 조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포토게이터 어디죠? 포토게이터로 시간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타임 오브 패드가, 이 패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는 이쪽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공이 여기로 떨어지면 못 읽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위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야, 그래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는 포토게이터 타이머가 시간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보면은 이미 이렇게 받침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받침대에다가
천정이 있어서 자꾸 주의하게 되네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장착을 하면은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로 와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불안하면은 여기에는 수직추를 이용해서 정말로 이 위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위치가 어딘가를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단지 그 얘기예요. 타이머 오브 패드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포트그레이터 타이머 시스템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타임으로 놓고 그리고 두 번째를 눌러서 우리는 지금 게이트가 원 게이트, 투 게이트이기 때문에 투 게이트를 놓고 그리고 요게 또 하나 이제 측정을 직접을 하려면 여기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느낌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모드를 맞춰놓으면 돼요. 여기는 바로 그 뜻인 거고 그리고 이제 쇠구슬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는 건데 먼저 여기 보면은 직경 D를 측정을 하고 홀딩 단체에 붙이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직경 D를 측정을 하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듯이 지금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시작 위치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쇠구슬이 떨어지는 나중 위치가 있는데 쇠구슬도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 틀림없이 지름을 가져요. 그래서 지름을 나중에 빼줘서 보정하기 위해서 요 지름을 측정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요 그림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바로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가서 거기를 직접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직경 B를 측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딨더라? 쇠구슬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쇠구슬이 종류가 물리 실험실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작은 걸 택해야 돼요. 큰 거는 저게 질량 때문에 안 붙어 있어요. 자석은 위쪽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지구 중력이 더 세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큰 거는 실험에 이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다 작은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가 바뀔까요?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그건 바뀌지가 않죠. 우리가 결과를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나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든지 간에 중력 가속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이라도 착각할까봐. 이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갈릴레이의 논쟁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직접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쇠공하고 나무공을 떨어뜨려 봤더니 두 물체는 똑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험에서도 쇠공을 어떤 종류를 쓰든지 간에 실제는 중력 가속도는 똑같이 측정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무거운 공은 자석이 못 붙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거운 공은 질량이 큰 공은 사용하지 말고 질량이 좀 더 작은 걸 사용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작은 걸 사용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요 제일 중간 거로 할까요? 중간 여기에 있는 거로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거로 하면 그쪽에다 잘 안 보일지 몰라서 중간 거로 할게요. 중간 거로 지름을 잴게요. 요거를 실험을 할게요. 그래서 직경이 D라고 되어 있는데 지름을 이렇게 여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2cm가 안 되네요. 1.9cm네요. 1.9cm?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SI 표준 단위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1.9cm가 나왔으니까 다시 말해서 19mm인 거잖아요. 19mm가 1.9cm 되고 우리가 SI 표준 단위로 말하면 미터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019m네요. 여기 D는 0.019m가 돼요. 모든 거는 다 SI 표준 단위로 말해야 돼요. 아까 중력 가속도도 9.8 미터 퍼 초의 제곱이었었잖아요. 여기에 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쇠구슬의 지름도 미터 단위로 표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홀딩 단체에 부착을 하면 돼요. 아까 홀딩 단체에 부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초기에 주의사항으로 있던 자화되는 것만 조심해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저는 일단은 지금 직접 실험을 할 게 아니니까 여기 파워는 그냥 세게 해놓고 나서 홀딩 단체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여기 붙는 거 보이죠?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쇠구슬에 중간 거를 택했는데 크기가 중간 거를 택했는데 여기서 요 중간 거를 택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붙여 놓으면 돼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 그거예요. 최소 전압을 걸으라는 게 자화되는 걸 방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화가 돼서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으면은 시간에 오차가 날 거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초기 조건을 다 만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장치는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실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은 홀딩 장치 그리고
홀딩 장치의 지시침의 위치 YI, 그리고 또 하나 초기 위치예요. 초기 위치. 그리고 타임 오브 패드의 지시침의 위치, 여기 보면은 YF라고 써 있는데 나중 위치예요. 이걸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예요. 초기치는 여기 홀딩 단체의 위치, 그걸 여기가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시침이 가리키는 데를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리고 나중 위치는 패드가 있고 이쪽에도 옆에 보면은 지시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잣대를 기준으로 그 지시침이 어디 있는지를 읽어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어디였더라? 여기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 위치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맞춰놨냐면 저 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있고 이 홀딩 단치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지지침은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를 지금 제가 100cm에다 맞춰놨어요. 1m에다 맞춰놨어요. 지금은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타임 오브 패드의 지지침 위치, 여기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는 타임 오브 패드를 이렇게 장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시침이 있어요. 여기가 가리키는, 눈금에서 가리키는 위치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2cm로 돼 있어요. 2cm로. 그러니까 위쪽 지시침은, 홀딩 단치는 1m에 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지시침은 지금 보면은 2cm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서 기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포토게이터 사용법인 건데, 포토게이터 사용법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타트 버튼은 어떤 거냐면 이쪽에 있는 포토게이트예요. 포토게이트에서 노란 색깔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느낌표가 나오면서 대기 상태가 될 거예요. 타이머가 이렇게 준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스타트 손잡이 버튼을 누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스타트 손잡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메인 컨트롤 유닛에 있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 있는 스타트 버튼은 포토게이트예요. 포토게이트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 제일 끝에 거 그걸 누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타트 손잡이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메인 컨트롤 유닛에 있는 여기예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쇠구슬이 뚝 하고 떨어지겠죠. 왜냐면 그 전원을 딱 끊었기 때문에 쇠구슬은 아래쪽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타임 오브 패드에 닿는 순간, 다시 말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패드에 쇠구슬이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닿는 순간 여기에 보면은 시간을, 포토게이트가 시간을 기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저기 너무 오래 붙여놓긴 했는데 큰 오차는 없을 거예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빵 하고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포토게이트가 이렇게 시간을 읽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약간 오차가 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아까 오래 붙여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이게 자화가 약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동타면 떨어지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여기를 이렇게 붙일게요. 붙여놓고 여기 스타트 버튼을 이번에 먼저 떨어지면 안 되지? 누를게요. 자,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초가 걸렸냐면 0.4476초가 걸렸네요. 0.4476초.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은 조금 이따 실험을 하면서 직접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딱 한 번 실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를 3회 반복하라는 소리예요. 3회 반복을 해서 평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홀딩 단체의 위치를 바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위치를 지금 1m에 맞춰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cm씩 내리면서 같은 실험을 3회씩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해놓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되는 거냐면 X축과 Y축을 여기 보면은 T제곱 퍼 2로 놓고, 요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식은 여러분들이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거, 이동한 거리와 중력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운동학적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가속도 운동을 배울 때 이 식이 나올 거예요. 이 식이 나와서 그때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델타 Y, 여기서 말하는 델타는 변인 거잖아요. 이거는 2분의 1 G는 중력가속도고 시간의 제곱꼴이에요. 물론 중력가속도에서 G가 만약에 방향을 표시를 한다면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 식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 식을. 그래서 x축을 요것처럼 2분의 t의 제곱으로 놓고, 그리고 y축을 델타 y로, 델타 y는 아까도 말했지만 델타 y라고 하는 자체는 y의 나중치에서 y의 추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런 식. 그러니까 변이니까 바로 그런 식 개념으로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분석을 할 수가 있냐면 그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잘 이해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0번째는 직경이다는 강체구로 바꿔서 실험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경이 달라지면은, 다시 말해서 직경이 달라지면은 틀림없이 같은 재질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질량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듯이 질량이 달라진다고 해서 중력 가속도 값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유명한 갈릴레이의 P414 실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 다시 말해서 P414 실험, 그러면 P414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없어서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물체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간단하게 재반복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종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실험에서 쓰려고 했던 쇠구슬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은 쇠고 이쪽은 종이에요.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틀림없이 이 쇠구슬이 크기는 작아도 훨씬 더 무거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놓으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두 개를 놓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지는지는 아주 간단해요. 해보면 알아요. 쇠구슬이 훨씬 빨리 떨어졌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는 종이가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를 저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종이를 이렇게 구기면 될 거예요. 제가 똑같은 종이를 이렇게 구겼어요. 이렇게 종이를 구겼다고 해서 이 종이의 질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쵸? 틀림없이 두 물체는 거의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거의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공기 저항이 없게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 물체는 정확하게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여기 10번에 대한 논리를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직경이 다른 강체를 쓰라고 한다는 얘기는 같은 물체에서 직경이 달라지게 되면은 질량이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릴레이 주장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두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가속도 자체는 서로 같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실험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서 직접 한번 확인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하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뒤에다가 어떤 걸 쓰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실험용으로 쓰려고 하는 쇠구슬을 이렇게 버녀 캘리퍼스로 여기 지름을 재서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0.019가 나왔죠? 그렇죠? 1.9cm였으니까 요거 고값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i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바로 요 위치인데, 제가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100cm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m로 돼 있어요. 그리고 i는 바로 요 위치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2cm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0.02m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D가 있잖아요. D만큼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거기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전체 쇠구슬이 이동한 정확한 이동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3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물론 여기를 많이 반복하면 많이 반복할수록 더 정확해져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걸 넣고, 그리고 여기서 평균값을 구해서 요 값을 구하고 평균값을 구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 거냐면 길이를 바꿔주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1m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90cm, 여기는 80cm, 70cm, 60cm, 그냥 10cm씩만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면서 실험을 반복해서 똑같이 3번 정도로 측정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때 각 파트마다 각 이렇게 여기 촉이 떨어뜨렸던 높이마다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중력 가속도 G는 얼마예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9.8 m/s 초의 제곱인데,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말로 그 값과 유사하게 나오는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설명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죠? 이렇게 실험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결과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문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서론은 실험 목적과 결과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단이기 때문에 한 4에서 5개 정도 문장으로 쓰면 돼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본문, 이론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필요한 이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그런 이론 같은 걸 넣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실험구 규모, 장치 같은 걸 정리를 하면 돼요. 그거는 제가 보여줬던 여기 실험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기술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실험 방법, 조금 아까 설명했던 방법을 요약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앞에서 구한 데이터표 있잖아요.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여기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과를 분석을 하고 토의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험의 요지와 결과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여기서 참용한 참고 문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명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결과 보고서까지 꼭 한번 써봐요. 실험하는 거 진짜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하고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